안녕하세요. 대원사 맷돌할매입니다. 2022년 띠별 운세를 한번 선생님께 한번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2022년 이제 쥐띠부터 여러 띠 중에서 쥐띠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총명하고 예리하고 그런 반면에 자존심이 강하고 아집이 강한 성격의 특성이 있죠. 그리고 쥐띠 같은 경우에 초년에 고생하면 중년에 좀 편하고 또 중년에 고생을 하면 말년에 편하다. 또 말년에 재물과 안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띠 중에 하나거든요. 쥐띠가 이제 2022년 이민년에는 삼재가 들어오잖아요. 들삼재에 들어서서 좋고 나쁨이 반반이다. 좋은 띠는 또 좋고 나쁜 띠는 나쁘고, 그래서 확률로 보면은 한 50대 50 정도 그런 숫자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병자생의 경우는 미혼자 같으면은 이성 간의 교제, 만남, 또 궁합 이런 게 다 지금 포함되고 있는 그런 나이에 들어왔고요. 또 긍정적으로 좋은 얘기는 이동이나 또는 창업, 또 이직할 때, 그 다음에 부서 이동 이런 쪽으로 재수가 발복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다만 기혼자의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기혼자의 경우는 가정을 지키기가 좀 힘든 부분, 이렇게 이제 부부간에 불화가 좀 많이 생긴다. 불화가 자주 생긴다. 그래서 부부 갈등과 가족 간에 소통이 충돌되는 과정에서 또 마음고생을 할 일이 있겠다. 그 다음에 병자생의 경우에 원행길을 조심하고 주당수를 잘 피하고 또 상문살을 잘 피해야지만 재수에 막힘이 좀 덜하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9세 갑자생인데요. 노심초사 하다가는 꼬흥도 놓치고 매도 놓칠 수가 있다. 보통 9세에 삼재가 들어오면은 이제 안 좋은 삼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갑자생의 쥐띠는 완전 악삼재는 아니다. 그래도 삼재팔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겠죠. 갑자생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관제구설, 시비구설, 입설구설, 인간관계에서의 시비다툼, 그런 충돌을 잘 피하고 적절하게 요소요소에 자기가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면 큰 피해를 막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갑자생의 경우에는요, 생각지도 않은 조력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뭐 부동산, 직장 상사, 주위의 인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대원사에서 알려드린 곡물 재수가 있어요. 쥐띠 같은 경우는 기장쌀인데요. 39개를 주머니에 넣어서 간직을 하면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면 크게 재수를 본다. 삼재와 9셈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뚫고 나가는 그런 지혜를 가진다면 악삼재도 피하고 아홉수도 피하고 들삼재를 복삼재는 아니더라도 복삼재는 아니더라도 이런 재수에는 발복을 할 수 있다. 51세 임자생인데요. 이 띠를 보면은 저는 무한리필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제 어디 음식점이나 어디 매장에 가서 상품을 살 때 무한 쪽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말하자면 대박이지. 그런데 어떤 그런 대박의 재수가 무한리필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땅 취득, 문서 취득, 부동산 취득. 왜 이런 좋은 재수가 있을까? 자, 이민년은 검은 호랑이 해인데요. 이 호랑이에 이 쥐가 등을 타고 조상님의 공덕을 받는 해다. 그래서 조상님 대우를 잘 하고 자기 자신이 기도 공덕을 잘 한다면 이 띠는 무한리필이 온다. 그래서 동서사방에 귀인이 깔려 있지만 어느 사람이 귀인인가를 섬세하게 살펴서 어쩜 행동이나 언행을 하고 어떤 계약 성사를 만약에 한다면 임자생의 일생 동안 가장 큰 재수를 볼 수 있는 해다. 하지만 양손에 떡을 질 수 없듯이 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 건강수가 안 좋다. 병마가 생길 수 있고 질병이 올 수 있고, 신년이 오면 미리미리 검사하시고 자기의 건강을 체크하셔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경자생의 경우에는 여러 쥐띠 중에서 개성이 좀 강하다. 또 직성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 이민년에는 산바람도 불고 물바람도 분다. 결론은 조상바람도 불고 귀신바람도 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후에 후유증은 뭐냐면 가정에서의 우환, 가족 간의 다툼, 이성 간의 이간질 또는 시기, 질투로 인해서 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큰 충동을 잘 이겨내야 되는 그런 해가 이민년이죠. 조심하라고 일러드린다면은 상문살을 피하고 관제구설을 잘 피하고 입설구설을 잘 피해야지만 금전의 손재나 실물 손재를 막을 수 있다. 무자생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안정권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이 이민년은 어떤 해인가, 때로는 고마움도 갖는 해이고 서운함도 갖는 해이고
원망 또한 가져지는 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마음이 편치 않다는 얘기겠죠. 또 몸수가 불편할 일이 생긴다. 그래서 자신이 좀 승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하시고 마음을 안정하셔서 적정선에 유지하는 것이 수명장수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이기도 하고 이민년을 잘 보내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쥐띠는 재수발복을 하는 쥐띠도 있고 좀 어려운 쥐띠도 있고 건강이 좋은 쥐띠도 있고 건강수가 안 좋은 쥐띠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 점을 참고하시고 건강하고 재수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맷돌할매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에 이제 검은 호랑이 해잖아요. 소띠 또한 검은 호랑이 해를 맞아서 대체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이 소띠를 보자면은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주팔자다.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주 안에 천액을 갖고 타고났기 때문에 부모 덕이 약하고 가족의 이제 화합이 좀 약한 이제 그런 띠가 이제 소띠잖아요. 먼저 26세 정축생인데요. 또 이 대운사 맷돌할매 영상 중에서 대박띠 중에 정축생이 포함이 됐더라고요. 정축생 같은 경우에 본인의 기량, 그 다음에 본인이 준비했던 것, 또 본인이 하려고 했던 것을 이 2022년에 실천하는 해예요.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또한 이제 이성 간의 도움이 있고 직장이나 변동, 이동, 움직여야지만 이 대박도 만날 수 있고 또 성과를 크게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움직여서 실천하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세 을축생인데요. 가정에는 좀 답답합니다. 가정 불화가 생긴다 뜻이겠죠. 밖에 나가서는 이제 후를 이렇게 이제 생활을 잘 하는데 집에 와서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금전의 재물 쪽으로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을축생의 경우는 산신의 치성을 잘 드리고 공덕을 잘 드리고 이 가정을 잘 지켜나간다면 그런 대로 무난하게 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이별수도 낄 수 있고요. 별거수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50세 개축생인데요. 이 개축생의 운세, 이민년의 운세는 남녀를 막론하고 기인성이 비친다. 그래서 하늘의 어떤 기인의 별이, 태극의 별이 개축성을 비추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없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실속 있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없었던 것, 또 꿈만 꾸었지 실행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제재를 당하다가 억눌려 있었던 것.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기회만 노리고 있다면 이민년에는 질러야 됩니다. 탁 지르세요. 더불어서 남자는 동남쪽, 여성 같은 경우는 남쪽 방향에 재물과 기인이 널려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직, 문서, 취득, 매매, 창업 등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2세 신축생의 경우에요. 상길성, 중길성, 하길성, 오륜길성. 이 말은 곧 빌지 않으면 나기 힘들다. 그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라. 양갈래의 길이 있으면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6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기량이 튼튼하고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험난한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지금 내가 자타공인을 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래도 빌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힘이 들어서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런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산신의 공덕을 많이 드려야 되고요. 또 조상님의 대우를 통해서 자기의 공을 업을 또 닦아가고 발언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이민년에는 행운의 고진감래를 느낄 수 있다. 고진감래의 해이다. 힘을 내시고 질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4세 개축생의 경우는요, 뭔가를 정리하고 해결하고 뭔가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나이이기도 하지만 진짜로 2022년 이민년에는 그런 해입니다. 2, 3년 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관제소송 문제, 억울한 일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 금전에 걸려 있었던 일들,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분들한테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많은 스트레스로 힘이 들었던 부분인 만큼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셔서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이민년에 소띠 여러분의 운세를 간략하게 봐드렸는데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나쁜 일은 잘 제쳐가시고 좋은 일은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맷돌할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운사 심한입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네네. 2022년
범띠분들의 운세. 네네네네. 이제 호랑이는 대체적으로 책임감이 좀 강하죠. 추진력이 좋고 이 성공 여부를 떠나서 어떤 오지랖도 좀 넓을 수 있고요. 겉은 강하나 속은 좀 여릴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호랑이 때 좀 특성이라고 볼까요? 무인생 범띠가 이제 2022년에는 네. 학업자나 직장 운으로 이제 좋은 해가 될 건데요. 이 띠 같은 경우 해외 취업이라든지 또 해외 유학이라든지 그런 이제 연인 간, 친구 간의 교제 이런 게 활발할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보는 거죠. 무인생의 경우에는 어쩜 그런 단추들이 첫 단추일 수 있죠. 옛날에 이제 단추를 처음부터 잘 끼워야지 일이 술술 풀린다 그러듯이 첫 단추를 잘 끼워라. 또 첫 단추를 끼는 요소요소의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37살 병인생의 그 경우에는 긴 터널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긴 터널을 지나서 나오는 시기.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뭐를 해야 될까? 배를 띄워야 됩니다. 띄워야지 월척을 해도 하는 것이고 송사리를 잡아도 잡는 것이다. 그래서 창업, 확장, 가정으로 이제 내실을 튼튼히 해야 되는 것이 또 분명하게 들어있어요. 병인생의 경우에는 대박 띠다 하면서도 이제 성주님을 잘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37의 성주신이 이 안택으로 들어오신 해이기 때문에 성주신을 안정을 잘 시켜드려야지만 모든 것이 좋은 해다. 갑인생 49에 들어서서는 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냐? 요즘에는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가 난다. 곧 구설수죠. 이 띠 같은 경우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누명을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직장으로는 자천수도 들어있어요. 또 재물로는 손재가 들어있다 보니 망신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괴감이 들 수 있는데 이건 어디서 불어오느냐 산신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렇고 조상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갑인생한테 팁을 하나 준다면 서쪽 산에 가서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기도를 하세요.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서쪽인 거죠? 그렇죠. 네, 이민생의 범띠가 2022년에는 자, 내가 왕이다. 이 띠 같은 경우에는 겉은 화려하고 또 명예도 있고 복이 좋을 것이나 내실은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는 결코 화려하고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 자리 자체가 외롭잖아. 또 그 자리 자체가 고독할 수가 있어요. 2022년에는 경쟁자와의 성과, 동시에 귀인의 조력 이런 것들을 동일시해야 되는데 이 호랑이의 좀 특성이 독자적인 것이 있어요. 혼자서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혼자보다는 어떤 조력자 주위의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서 한다면 그 성과는 무궁무진한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민생의 경우에는 환갑성주거든요. 환갑성주에는 이제 문서운, 부동산 문서, 토지 문서, 취득운이 좋습니다. 다방면으로 투자를 하거나 재테크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도 이민생의 경우에는 성과가 클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73세의 경인생은 이 2022년에는 건강수가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이제 자기의 병마가 새로 생길 수가 있고 또 가족으로 우환이 생겨서 병마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가정적으로는 근심 걱정거리가 잦다. 그래서 경인생의 경우에는 심혈관계통 또는 뭐 뇌출혈, 뇌로 인한 어떤 그런 질병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화가 때로는 솟구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사고나 횡액수가 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내적으로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해이기도 하고 또 외적으로는 사고라든지 횡액수를 조심조심 하여야 하는 띠가 바로 경인생이죠. 범띠분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네. 활기를 펼칠 수 있는 해운이다. 그렇죠. 이제 직진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직진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는 뭔가 보상을 받는 해이지 않느냐. 뭔가 결실을 맺는 해이기도 하고 자기가 하는 만큼의 성과를 바라는 해. 호랑이가 어디 있어요? 산에 있잖아요. 그러면 산은 뭐예요? 산신이거든요. 그래서 산신의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부합이 돼서 재수발복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대원사 시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2년에 토끼띠 분들의 운세를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토끼띠는 이제 활발합니다. 단점으로 봤을 때는 인내심이 좀 약하기도 하죠. 또 변덕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을성이 좀 약해. 그래서 토끼띠 같은 경우는 전문 직업을 잘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할 수가 있고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어떤 쟁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띠가 토끼띠죠.
네, 김효생이 2022년에 어떻게 될까? 네. 전반적으로 태양의 기운을 받는다. 밤의 기운보다는 낮의 기운을 더 많이 받고 또 어쩜 이제 푸르름을 같이 가져오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서 이동, 직장 이동, 또 새로운 변동을 자기 자신이 부려야 되는 해. 그렇게 잘 부리면 재수는 보나 그렇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부딪힘이 올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오해나 갈등 속에서 자기 자신이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지 못하면 극심한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가 생겨서 병마가 생길 수 있는 띠가 김효생이다. 네, 36살 정묘생의 경우에는요, 2022년에 들어와서는 뭔가 활력소를 가져야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건강에 따라줘야지 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우는 대박이 들어와 있어요. 2022년, 2023년, 2024년, 1년, 2년, 3년이 다 좋은 해로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건강에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랭이 찢어진다 하듯이 그거를 이제 잘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고 또 욕심이 화를 불러일으킨다. 자기 자신의 그릇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종재기의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그 그릇을 채운 만큼을 해야 되는데 종재기의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방을 바라면 이거야말로 다 분수에 넘치니 다 흘러버리겠죠. 그래서 자칫 자기한테 굴러오는 복을 찰 수가 있다. 정묘생의 경우에는 그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48 을묘생의 경우에는 요소에 좋은 것도 있지만 요소에 막힘이 많습니다. 특히나 을묘생의 경우에는 이성 간의 교제, 술자리 잘 해야 되고 어떤 인간관계에서 구설이 생길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 구설이 생기다 보면 그 성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반반 정도 그런 운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처신을 잘못하면은 배신수, 이별수, 망신수가 들어있어요. 조심하시길 바라요. 네, 개묘생의 경우에는 59세를 지나서 60을 들어오는 동안에도 그렇게 좀 힘든 부분이 해소되지 못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2022년 운세를 보자면은 자, 앉은 자리가 불편하고 선 자리가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 또한 불편하다. 자, 추풍 낙엽 마냥 자, 외롭고 서러워라 그래. 왜 그럴까? 가족 간의 첫째는 불화가 생기다 보니 마음적으로 그런 힘든 부분을 해소를 못할 것이고 또 구름에 달 가듯이 역마가 피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개묘생의 2022년에는 첫째도 마음 안정, 둘째도 마음 안정. 그래서 자기가 마음 안정을 해야지만 심신에 역마가 부는 바람을 잘 막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70에서 신묘생에 가장 대두되는 게 2022년에는 상문살입니다. 많이 조심해야 될 시기인가요? 그렇죠. 상문이 들면은 주당이 걸릴 수 있고 상문이 들면은 가족의 상문이 또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 또한 병원 신세를 조심해라. 또 첫째는 집안 정리 정돈. 이제 뭔가를 좀 정리하는 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리 정돈을 잘 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요. 정리 정돈 잘 하시길 부탁드려요. 토끼띠가 이제 동쪽에서 나와서 서쪽 바람을 잘 피해야 되는데 이민년에는 그 바람을 막기가 좀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나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개중에 귀인이나 조상의 덕을 본다면 해소할 수 있는 길도 있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사 심한입니다. 용띠분들 띠변을 새 시간이 왔거든요, 선생님. 그렇습니까? 2022년도 용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혜와 상상력이 첫째는 풍부하죠. 또 이제 처세술이 있고 머리가 좋아요.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게 구변대감이 있어가지고 말을 잘해. 용띠의 특성은 명예도 좋고 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백룡의 경린생의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촉망을 받는다. 그래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2022년에는 귀인성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명예스러운 일들, 자격증 취득, 또 재테크, 아이디어 개발. 이런 거를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이기도 하고 학업자의 경우에는 유학을 확정한다든지 친구 벗들 간에 시비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충돌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유념하셔라. 무진생 용띠는 황룡이랍니다. 황룡이 22년에 흑호랑이를 만났죠. 이 사람들은 이제 산바람이 불 수 있고 물바람이 불 수가 있어요. 결론은 귀신바람이 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심란하게 할 것이다. 또 집안에 상문이나 주당수가 있기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있을 수 있다. 무진생의 경우에 특히나 북쪽에다가 이사를 가든지
투자를 하거나 또 이직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갈 때는 잘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나중에는 화가 생기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심신을 달래는 방법으로는 방생 기도를 하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성우는 좀 어떨까요, 선생님? 이성우는 실망도 긍정도 아니죠. 식상할지 모르지만 지금 재혼도 가능하고요. 미혼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꼴이 나는 한 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 수로는 좋은 해죠. 남성이 35세인 경우에는 특히 결혼해가 좋고, 여성이 35세인 경우에는 좀 반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병진생 47은 첫째는 이제 성주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문서, 땅문서, 이사 준비를 했다면 자기 집을 취득하는 한 해, 또 자기 집을 안정시키는 한 해, 거기에 이제 비중이 가장 크고요. 직장으로는 영전이나 승진 또는 명예, 반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왕성하죠.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병진생의 경우에 이민년은 활발하다. 그럼 이제 59세 갑진생분들. 네, 59세 갑진생은 사실적으로 이동과 변동을 했을 때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고요. 또 재물과 문서가 따라오긴 하지만 그걸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지키는 데 주력을 하셔야 되죠. 또 거기에다 더불어서 몸에 병마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내지는 병원 진찰, 또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병원을 가서 진단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정으로는 위기가 좀 닥칠 수 있죠. 부부 이별수도 좀 있고, 또 아홉수를 낳았을 때 인간구슬 또한 들어와요.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갑진생한테는 좀 많다. 그래서 아홉수에 삼재풀이, 행액수 풀이, 풀이를 하시고 불당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띠가 갑진생이죠. 불당의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그 위기를 벗어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해가 갑진생이다. 네, 임진생은 흑룡입니다. 이민년은 흑호랑이에요. 검은 호랑이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보면은 용호 쌍박이라고 하는 얘기 있죠. 그렇듯이 이 임진생의 경우에 이민년을 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흑룡의 기세가 기울어지기 때문인데요. 자, 인생이 허무하구나, 건강이 안 좋고 불화가 생기고 뭐 마음이 편치 않으니 그 힘을 쏟을 자리가 필요한 것인데 기력이 쇠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상님 전에 빌다 보면 그 큰 파도를 이겨낼 수도 있고, 조상님의 덕을 받다 보면 병마도 물리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최상의 답이다. 재기에 힘을 쓰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에 뭔가 자기 사주와 본인의 가정을 잘 살피면서 움직이신다면 더욱더 건설적인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운사 심한입니다. 2022년 밴드분들을 간략하게 평가해 주신다면 내년에? 뱀띠의 특성은 이제 부지런하고 또 외교수단 좀 능합니다. 거기 비례해서 신비로운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외화내빈격이다. 그래서 가끔 실패 수도 있습니다. 또 인덕이 약하고 남모르는 그런 근심수가 있는 띠가 바로 뱀띠다. 그러면 이제 22살 되시는 신사생 뱀띠. 네, 신사생의 뱀띠가 2022년을 어떻게 날까요? 대체적으로 행복과 덕이 함께하는 해이기도 하고 같이 공존하는 해이기도 하다. 학업자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되고요. 이제 직장자의 경우에는 창업수도 있어요. 창업수가 있는 만큼 창업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개띠, 돼지띠, 범띠를 만나면 실패할 수 있어요. 가족 간에도 큰 도움이 안 돼요. 가족 간에 만약에 이제 어떤 동업을 같이 한다면 시비 구설이 자꾸 생겨. 그래서 그걸 잘 살피길 바래요. 그러면 이제 34살 기사생 뱀띠. 네, 기사생 본인은 가만히 서 있는데 벌과 나비가 들러온다. 날라 들어와. 그래서 이성 간의 교제가 활발한 시기다. 2022년에는. 하지만 활발하지만 다 좋을 수만 없겠죠. 그래서 실패가 있을 수도 있으니 금전의 손질수도 따를 수가 있고, 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동업자하고의 다툼이 생길 수 있고요. 투자를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사생이 그 벌과 나비가 몰려오는 것을 주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띠에는 이성 간의 연분, 사귐, 교제, 이런 시기가 이제 더 많이 생기는 해가 이민년입니다. 이게 잘 골라야 돼요. 왜? 너무 많으니까 잘 골라야 되겠지, 그치? 오늘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 남성이 기사생인 경우에는 투자나 또 동업이나 이성 간의 교제를 할 경우에 좋은 띠가 있고 나쁜 띠가 있습니다. 같은 동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31살 임신생, 또 30살 계유생은
모든 것이 합을 잘 이루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29살 갑술생이나 28살 을해생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했다 할지라도 결과물이 안 좋기 때문에 잘 살피시길 바라고요. 또 여성이 기사생이다. 39살 갑자생, 38살 을축생이 동업자로도 좋고 이성 교제로도 좋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띠고, 또 가려야 될 띠는 37세 병인생, 또 40세 개해생, 41세 임술생입니다. 그래서 좋고 나쁨을 안다면 실패도 안 하겠죠. 그래서 2022년에 뭔가 시작을 하실 분들은 이것을 참고하셔서 성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46세 정사생 같은 경우에는 그 뱀띠 성향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해다. 뱀띠 성향이 어떻다 그랬어요? 추진력이 좋고 기세가 좋고 출중하다 그랬죠? 언변이 좋다 그랬죠? 그래서 2022년에는 그 신비와 자유스러움 또는 독단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해이고, 준비해왔던 것들을 젖먹을 힘까지 다 쏟아야 되는 해이다. 그래서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면 매달려야 됩니다. 또 아무리 귀인이 도와준다고 해도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되는 일도 안 되겠죠. 그래서 실패하는 법이 없으려면 본인이 천신과 산신의 공덕을 쌓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야만 2022년에는 좋은 해로 맞이할 것이다. 자, 쉬운 여덟 을살생 같은 경우에는 동서남북에서 담을 넘어오는 그런 형국이다. 동서남북에서 무엇일까요? 신도 오지만 귀신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수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사업자 같은 경우는 또 손재 실물수가 있을 수 있고, 신규 사업자에도 불리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정하지 말고 현재 중도에서 그걸 잘 지킬 필요가 있다. 현재 거를 잘 유지를 해야지만 다음에 큰 손재를 막을 수 있고요. 타인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라 그래요. 그런 타인의 감언이설에 속았다 치면 관제구설이 생길 수 있고 실물수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네, 70세 개사생 같은 경우에는 김삿갓이 따로 있나 그래요. 자, 김삿갓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산천을 돌면서 삿갓을 쓰고 유유히 돌아다니는 시인이시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개사생 같은 경우에 이민년에는 적재적소해야 되는 그런 해라고 볼 수 있고요. 자기의 어떤 창고를 잘 지키고, 또 창고가 이제는 좀 쉬어야 됩니다. 왜? 이 창고라는 것은 본인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사업자의 경우, 또 경영자였다면, 어떤 집안의 가장이었다면 이제는 직이나 업무를 자기보다 조금 낮은 사람이라도 대리로 임무를 맡겨야 됩니다. 그 다음은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을 유예하면서 쉬어야 됩니다. 이 화근이 자기의 건강을 해칠세라. 그래서 그런 힌트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2022년 뱀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수 많이 보세요. 안녕하세요. 대원사 심한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말띠분들, 2022년 말띠분들의 운세는 좀 어떨까요? 아, 그렇습니까? 말띠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자유분방하죠. 또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신 분이 많고요. 또 어떤 역마의 흐름을 강하게 타는 띠라서 그런지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사소하게도 해요. 오지랖이 넓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말띠는 천복을 타고난 띠라 해서 좋은 띠라고 이제 평을 하시는데요. 21세 이모생의 경우에 꿈만한 한 해가 됨으로써 본인이 기량을 다져야 되는 해다. 또 대학생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인 경우에는 예능 시험이라든지 또 전문직 시험을 도전하는 한 해로 좋고, 또 합격수 또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이모생이라면 어떤 그런 기량을 자기가 많이 펼쳐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놀고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발이 바빠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호생의 33살은 이제 이민년에는 어떻게 맞이를 할 것인가. 두드러지는 거는 이제 이성 간의 인연법이 넘치는 해다. 직장에도 이성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사업장에 어떤 귀인성이 드는 해이기도 하고, 가정으로는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옥에 티가 있듯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하는 것처럼 이 경호생의 경우는 입조심 말조심, 결론은 언행을 조심해서 자기가 그 운세를 깎아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무호생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채찍질이라도 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요. 와이미 그런다면 이민년에는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자, 30대, 40대 이렇게 오면서 무한한 도전과 또 실패를 반복했을 텐데요. 또 꾸준하게 그냥 정적으로 사시는 분들 또한 이 해에는 뭔가를 추진을 해야 되기도 하니만큼 더디다 생각했던 분들은 더 그냥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집으로는 이사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만큼만 가지 말고 더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스트레스 또 피로감 때문에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 가정을 단속을 잘하는 가화만사성을 마음에 새기시오. 네. 57세 병호생은 운세가 대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2022년에는 양손의 떡을 질 수도 있고 양손의 떡을 다 못 질 수도 있지만 금전이 풍부해지면 건강에 우려가 되고 몸이 불편하면 돈이 생기는 띠가 병호생입니다. 그래서 이 적토마가 뛸 때는 대송주 운으로 뛰기 때문에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뛰다 보면 자기의 건강으로 놓칠 수가 있겠죠. 이 병호생의 경우는 매매운, 이사운, 또 문서이동, 자녀로부터 경사스러운 문서 운들이 발복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병호생은 2022년에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해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갑오생의 경우에 69이 되시죠. 9수는 어느 누구나 조금씩 겪고 가는 것이죠. 크게 겪든 작게 겪든지 간에 사고나 병마가 유발할 수 있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만큼 갑오생은 욕심이 화를 부를 수 있다. 지고 가면 망신이고 놓고 가면 서운해라 그래. 그래서 관제구슬이 가장 대두되는 해가 2022년이고요. 또 자선과 친지 간에 어떤 친한 사람들 간의 구설수, 시비수, 가볍게 여기면 손재, 크게 보면 관제, 송사, 시비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지켜주신다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말띠의 총평, 이민년에 와서는 좋은 띠죠. 범띠와 말띠의 합이 좋기 때문에 이 말 또한 호랑이 해에 와서 뭔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면 생길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또 비례해서 우한도 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뭐냐? 호사다마라고 볼 수 있겠죠. 대운사 시만의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재수성과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시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운사 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2022년 이제 양띠분들 운세. 네네. 양띠분들은 좀 대체적으로 어떨까요? 양띠는 아시다시피 좀 온순하다고 하죠. 또 유순한 반면 양띠 고집이 장난이 아니죠. 네. 때로는 용감하고 고집이 있어요. 뭔가를 하나 물었다 그러면은 그 인내심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습성이 있고요. 또 통찰력과 처세술도 괜찮아요. 2022년에는 이 양띠들이 재물과 어떤 건강을 누리려면은 기문관세를 잘 잡아야 돼. 그래서 기문방의 침입을 잘 막아야지만 성과가 있고 막힌 젖을 풀어갈 수가 있겠죠. 개미새 양띠. 네, 개미생들이 19세를 지나서 20세 이제 성인이죠. 그래서 이제 시험 보느라고도 고생했을 것 같고요. 청춘 남녀의 기세가 자유분방해지니까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을 것 같아요. 학업의 새 출발도 있지만은 직장에서 새 출발, 뭐 말도 못하지 뭐 꾸미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도 사귀고 싶은 것도 많을 것이고 이러니만큼 심신을 잘 달래야 돼요. 그러니까 사치나 무분별한 행동,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네. 네, 신미생의 경우는 이제 32살이신데 잠시 침체되었던 기운들을 살펴내지 못하면 하늘도 조상도 도울 수가 없어.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데 2022년에 신미생 같은 경우는 정말 하늘을 잘 섬겨야 되겠죠.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왜? 그동안에 뭔가를 많이 벌려놓고 또 뭔가를 추진하다가 정지되어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해일 것이다. 방송, 연예인 이런 분들이 신미생에 속한다면은 첫째도 하늘에 섬기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많은 노력과 노력을 더불어서 천신기도, 산신기도, 그래야 신이 도와주신다. 그 신한테 매달려야 되는 해가 2022년이다. 만약에 신미생이 여자나 남자나 어떤 기운이 쇠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피로와 가정적인 문제가 돼도 되는데 그런 문제로 피로했던 사람 같으면 빨간 속옷을 입으세요. 그건 좀 효과 있나요? 발복 올라갑니다. 네. 자, 44살 김희생 같은 경우에 이민년에는 조심조심 해야 되는 시기이면서도 조심조심 해야지 그나마 중이라도 가는 해.
사사구통의 나이는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희생이 사사구통의 해를 접어드는 것인데요. 이민년은 매사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은 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의지할 곳이 약해지죠. 그래서 사철 기도 방향을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철마다 명산 대천에 가서 많은 기도를 하시고 천신의 기도를 하셔서 때를 기다려야 되는 띠가 김희생입니다. 김희생 분들 이제 이성운이나 부부 운 이런 건 좀 어떨까요? 아, 김희생은 이성도 마찬가지고 이성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할 수 있고요. 네. 부부 운으로는 불화가 좀 있죠. 가정불화 좀 있다. 그렇죠. 가정 불화가 있어서 이별수도 있을 수 있고 배신수도 있을 수 있어서 어떤 그런 고난의 시간을 잘 해소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56세 정미생 분들. 정미생은 이 화병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자, 믿었던 사람마저 배신하죠. 어떤 지난 과거를 생각하니 자, 생각이 먹먹하죠. 회한이겠죠. 이건 모두가 운명의 장난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지겠지만 인간인지라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씹고 또 곱씹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이민년에는 자기의 성찰이 좀 필요한 해이고요. 반면에 새 식구가 늘고 가정으로는 좀 화목한 그런 경사가 있을 수 있고요. 몸과 마음은 힘들지만 돈 냄새 맡습니다. 재물 운세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68세 을미생의 경우는 그동안에 매매를 못했거나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참 답답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매매 운이 좋습니다. 매매 취득, 부동산 매매, 또 어떤 사업장 이전 이런 것이 좋다 하니 마른 땅에 빛 뿌리듯 일신이 상승하는 한 해라고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올해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만큼 참고하셔서 재수 발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운사 맷돌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띠별운세를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네네. 원숭이 띠분들의 네네. 운세 좀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에 원숭이띠는 이제 삼재에 들어오는 거죠. 자, 원숭이띠의 특성이 이제 잔재주가 좀 많다 그래요. 그에 반해서 인내심이 좀 모자라고 결단력이 좀 없고 좀 변덕스럽다 그러죠. 초년고생이 많고 중년고생 또한 많고 말년은 좀 부귀길창하리라. 이제 이렇게 나온 게 좀 잔나비띠인데요. 19세 갑신생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2022년에는 시험을 보는 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불안감, 초조감 이런 게 이제 자성에서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학구열에 신경을 쓰다 보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웃수를 좀 잘 면해야 될 필요는 있죠. 달달이 좀 조심조심하고 이제 멀리 가는 원행이라든지 굳이 일을 만들어서 여행 가고 이런 거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 그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면 집중이 잘 되는 방향이 있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방향도 있거든요. 남서쪽에다 책상을 놓고 공부를 하면 집중이 잘 되고 또 만약에라도 북동쪽에 책상이 있다. 그럼 집중이 안 되고 좀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31살 임신생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만약에 묻는다면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이 있다. 또 결혼 운이 열리고 재해 운이 열리고 남녀의 인연의 운이 열리는 해가 2022년이다. 무리한 재테크를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동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입설구설에 관제수가 좀 무섭다. 신중하게 본인의 일거리를 찾아서 한다면 관제구설을 약간은 면할 수도 있고 그런 골치 아픈 속 썩는 일을 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해가 2022년입니다. 귀인의 도움이 있다 그랬는데 이 귀인의 도움은 남쪽 또는 서남간의 귀인이 나를 도와준다. 그런 반면 동남이나 동북간에 있는 사람 어떤 투자자, 주선을 하는 일들은 심사숙고하셔서 큰 화를 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43살 경신생 분들.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게 이제 인간의 단절수가 들어오는 해이기 때문에 인연이 끊길 수도 있고 또 가족과 부모님과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별수. 아무쪼록 조심해야 될 게 낙상수, 큰 재난을 만날 수 있고 큰 재해를 만날 수 있고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될 방향은 서남 쪽입니다. 본인의 어떤 비밀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은 인간의 교류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자기 성찰에 힘써야 되는 해다. 서남 쪽을 조심해서 재해나 재난, 사고 잘 면하시길 바라요.
55세 분들은 좀 어떨까요? 네, 55세면은 무신생인데요. 네. 본인의 기운을 잘 살려야 됩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행동, 적극적인 활동. 자, 뉴턴은 안 됩니다. 무조건 직진하셔야 되는 해가 또 2022년이고요. 그런 본인의 기운을 쏟아내야 재물운도 생기고 가정으로도 복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만 그 자기의 소망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네, 무신생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삼재에 들어오는 삼재에 있기 때문에 삼재판란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운은 좋다고는 해도 이 오기방에 있는 귀신들을 잘 달랠 필요가 있죠. 이 요기들이 침범을 하다 보면은 특히나 친한 선후배 관계, 친한 이웃 관계 이런 분들의 입설 구설에 또 어떤 이간질에 농간이 들어오게 되면은 관제구설, 시비구설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일들이 생기죠. 좋은 방향으로는 동쪽과 동북 이쪽에 귀인이 있어요. 이제 악인이 들어오는 방향이다 그러면 서쪽이나 서남간에 있는 사람을 조심해라. 이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속게 되면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금전의 손재가 생기고 또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실패수가 들어와 버리니까 공든탑이 무너질 수가 있다 하는 해가 2022년입니다.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인간 조심하세요. 자, 67세 병신생인데요. 매사에 신중하되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면 신규 사업 가능하십니다. 또 창업 가능하시고요. 대신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득성이다. 67세가 이제 성주운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운을 발복을 잘 시키려면 터전을 안정시키고 조상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랬을 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매매운 또 취득하는 취득운 그래서 양쪽이 다 열려 있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문살, 관제구설, 또 손재수는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좀 큰 화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2022년에 행복한 한 해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맷돌 할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사 맷돌 할매입니다. 2022년 이제 닭띠분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닭띠 운세를 얘기하시라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이 닭띠의 성품은 활발합니다. 또 지능이 뛰어나고요. 또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를 많이 하기도 하고 교제를 잘하죠. 거기에 더불어서 담력까지 있어요. 체계적으로 결단력이 있어서 좋은 평을 듣기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좀 어린 친구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올해 18살 되시는 이제 닭띠분들. 네, 18살이면 고등학생이겠네요. 네, 을류생인데요. 공부하는 거는 학생의 신분이니까 당연지사라고 하지만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아픈데 나 자신을 돌볼 여지가 생기질 않고 그 이유는 을류생들이 2022년에는 호랑이 해에 그 기운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성찰하는 거는 흐트러지지만 본인 외에 타인을 돌봐라. 또 타인이 돌볼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좀 고독할 수가 있겠죠. 이 친구도 이제 항상 이제 공부에 집중해야 될 텐데 네네. 공부에 좀 도움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좀 팁을 준다면 잠을 잘 때 좋은 기운에서 잠을 자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서남간으로 이렇게 머리를 두고 자고 또 공부하는 책상만 펴놓고 머리가 산만하니까 계속 노트만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동남쪽으로 책상머리를 둘러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안정되고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93년생 이제 30살 되는 기회생분들 2022년에는 성공할 수 있는 그냥 절호의 찬스다.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공부하면은 잘 짓다고 승진운이 있어요. 또 신규 사업도 할 수 있고 어떤 사업 확장도 할 수 있고 요즘 많이 하는 투자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런 투자를 했을 때에 성공할 수 있고 소규모로 해도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해가 이민년이 들어왔는데 자 미혼자는 또 서쪽에 귀인이 와서 상봉을 할 수 있는 그런 해. 공직자나 관직자는 승진하고 영전할 수 있는 해. 또 이 계유생이 만약에라도 뭐 예술인이다, 작가다, 스포츠를 한다. 이분들도 분명히 축하할 일이 생기고 영전이 생기는 해가 2022년이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는 해. 조심해야 될 부분 뭐 없을까요? 네, 어느 누구나 좋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니까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이런 찬스들이 많이 생길 때는 분명히 마구니가 낄 수가 있거든요. 너무 욕심을 부리면 과유불급이다.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쪽박 날 수도 있죠. 그 점을 유념하시길 바라요. 네, 신유생 81년생. 다행히 신유생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문서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한만원 조상, 원만원 조상을 잘 달려야 되는 해가 2022년이고 조상 중에서 비명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해갈이 조금 염려스러운 건 맞습니다. 자, 대장군방, 삼살방, 또 조객방이 북쪽에 개업이나 동업이나 교제나 또 문상 또는 거래, 어떤 집수리, 또 이 방향에서 혼담이 오간다면은 기문간살, 상무살이 끼게 돼요. 신중히 살펴야 되는 해가 2022년이죠. 문서를 이제 신중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방향에 영향을 많이 받죠. 네. 69년 닭띠가 54살이죠. 기위생이죠. 2022년에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는 거래처나 외부에서 유혹이 많은 해입니다. 그 사업을 권유하거나 투자를 권유하거나 또는 교제를 권유하거나 이런 일들이 왕왕 있는데요.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배신수가 쳐들어옵니다. 어떤 복덕과 인망을 다 갖추는 것을 이제 토해내야 되는 해가 이제 2022년인데 그래서 첫째도 사람 조심, 둘째도 사람 조심. 이 인간 조심만 잘 한다면은 손재도 막아가면서 어떤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해가 2022년이죠. 네, 57년 정유생이 66이죠. 어떤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는 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집니다. 그럴 때는 어떤 그런 포기하는 충동과 현실에 올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정진하고 도약한다면 이루지 못하는 성과를 이룰 수도 있죠. 건강 쪽은 좀 어떨까요? 아무래도 좀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네, 66이니 건강운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요. 자, 집안의 기운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음기의 기운이 오게 되면 정유생이 원진이 치기 때문에 귀신이 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 그런 나쁜 기운이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흉몽이 생길 수가 있고 눈병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눈병이 생길 수 있고 낙상을 유발시킬 수도 있죠.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된다. 곧 뭐냐면 집안이 새록새록 생기가 나게 쓸고 닦고 깔끔하게 잘 정리한다면 어떤 그런 기운들이 자기한테 돌아와서 해를 면할 수도 있고 살짝 스쳐갈 수도 있죠. 네. 네, 지금까지 2022년 닭띠 여러분의 운세를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아무쪼록 2022년에 대원사 맷돌할매가 얘기한 거를 잘 참고하셔서 아무튼 대박도 나시고 건강도 하시고 소원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사 맷돌할매입니다. 선생님, 2022년 이제 개띠분들 네네. 좀 어떨까요? 개띠의 특성이라 하면은 이제 일단은 정직해. 거짓이 없다고 하잖아. 근데 이제 그 반면에 또 과격하고 58년 개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산만하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 개띠는 구설도 좀 잘 타요, 원래가.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도 구설을 좀 타는 편이고 못해도 구설을 좀 타는 편이고. 그래 이제 개띠인데 개띠 역시나 초년고생, 중년고생하고 말년고생은 영화를 누리리라. 이제 그런 띠가 개띠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겹띠분들 중에서 17세 병술생분들 병술생은 반은 길하고 반은 흉알이라 그런단 말이죠. 자, 좋은 일이 있은 후에는 꼭 안 좋은 일이 겹칠 수가 있고 안 좋은 일 후에는 좋은 일이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서 좀 행동에 절제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라도 공부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이제 자기 성찰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일단은 학생의 신분이니까 공부하는 책상 방향을 북동쪽에다 두고 잠자는 방향을 침대하고는 상관없이 남서쪽에다 하면은 어떤 그런 불화를 좀 면할 수 있는 띠가 병술생입니다. 네. 이게 29 갑술생. 가장 대두되는 것이 혼인, 또 인연자 만남, 또 혼담의 교제가 이제 활발해지는 그런 시기가 이제 2022년인데요. 2022년에 결혼은 좀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신뢰를 잘 쌓은 후에 2023년에는 결혼 수로 다 좋고 2024년 또한 결혼 해로는 대개년이 열리는 띠가 바로 갑술생이다. 그래서 그때는 화촉을 밝혀도 좋은 시기다. 그럼 갑술생에는 좀 좋은 궁합이 따로 있나요, 선생님? 자, 어느 누구나 띠의 궁합은 있고요. 또 월 궁합, 시 궁합 해가지고 여러 가지 궁합을 맞춰서 어떤 조합을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남성이 갑술생일 경우에 좋은 궁합으로는 25 무인생, 24살 기묘생,
21살 이모생들이 궁합이 좋고요. 또 좋은 띠가 있으면 또 나쁜 띠도 있죠. 28 의뢰생, 26 정축생, 23살 경진생, 22살 신사생 여성인 경우에는 궁합수가 안 좋습니다. 이거는 기본 틀에 들어있어요. 반대로 여성이 갑술생인 경우. 네, 여성이 갑술생인 경우에도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될 텐데 33살 경호생 남자, 또 36살 정묘생 남자, 37살 병인생 남자가 찰떡궁합이랍니다. 안 좋은 궁합으로는 32살 신미생, 또 34살 기사생 남자분, 35살 무진생 남자하고 갑술생 여성하고 만나면 의기투합이 잘 안 되죠. 자꾸 충돌이 생겨요. 부딪혀서 웃을 일이 많아야 되는데 자꾸 그냥 찍고 막 울어요. 울 일이 더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건 결론적으로는 궁합이 안 좋다. 물론 연월일 시가 이렇게 다 같이 두 사람을 맞춰서 보는 것인데 일단은 2022년에는 교제가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에 있는 궁합을 보시고 나머지는 상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41살 개띠. 자, 임술생의 경우에는 2022년에는 그동안 활발했던 기운을 되살려서 또 그 기운을 점차적으로 이제 발복을 시켜야 되는 시기가 이제 2022년이거든요. 먼저 재물운이 가장 앞서는 반면, 자, 이동하고 창업을 하고 직장에서도 변동수, 직장 이직수, 또 터전의 이동수가 같이 발동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손재수 조심해야지, 사기당하지 말아야지, 또 실물, 주당수, 먼 여행, 또는 비행기 낙마수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년 365일을 다 가릴 수는 없지 않겠어요? 대원사 맷돌 할매가 곡물재수 얘기해 준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임술생만큼은 찹쌀을 자기 나이 숫자 41개가 되겠죠. 지갑 속에 넣지를 못하면 조그만 복주머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가 지니세요. 그렇게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찰밥을 해서 드셔라 그래. 찰밥을 해서 먹게 되면 애구는 좀 수그러지고 재물은 그대로 솟고 그런 형국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53세 경술생. 이 띠 같은 경우에 2022년에는 다른 개띠보다 더 가장 활발한 띠가 경술생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경술생이 찐대박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하면 잘 된다고 보는 거죠. 투자, 재테크, 또 아이디어 창출, 어떤 신규 사업, 또 주택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손이 성불시킬 수도 있어요. 자손으로 인한 축하받을 일도 있고요. 어떤 기회가 올 때마다 상승운을 타기 때문에 이 귀신도 잔치상에 끼웃끼웃 하거든요. 똥파리들이 끓을까 우려가 되니 그런 재물 손재가 없길 바래요. 65세 개띠분들. 네, 65세는 무술생이죠. 무술생 경우는 첫째도 건강이고 둘째도 건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건강을 잘 살펴야 되고 재물은 뒷전인데요. 어떤 금은보화가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건강을 신경 쓰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다. 네, 그래서 특히나 면역성 병증, 또 수족냉증, 폐, 간장, 담증, 심장 신호가 가장 클 수 있어요. 심장마비, 심근경색 같은 어떤 그런 지병이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이걸 잘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건강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1월, 2월, 4월에 특히 그렇습니다. 오늘 개띠 여러분의 2022년 운세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참고로 하시고 좀 더 세세한 게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대원사 맷돌 할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사 맷돌 할매입니다. 마지막 돼지띠입니다. 자, 그 돼지띠의 원체는 의식주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먼저 일찍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고 어떤 기도도 필요한 띠가 돼지띠거든요. 그래서 수명은 타고났지만 그 수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띠가 돼지띠라고 볼 수 있고요. 16살 정예생분들. 이제 먼저 말씀드린다면 성품이 온순하다 할지라도 동으로 가라 그러면 서로 가게 되고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동으로 가게 되고, 자, 이거 머리가 말하는 것을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예민하고 반항도 생기고 또 이유 없이 답답하죠. 본인의 답답하면 누가 알아주겠냐고. 2022년에는 주위에 침노들이 많거든요. 그 침노가 곧 영매거든요. 영매가 뭐예요, 선생님? 네, 16살 나는 이 정혜생한테 오는 영매들은 뭐냐면 그 자기 부모님이 낙태한 영아, 태아령이죠. 또 가족 중에 자살한 영가 또는 물에 빠져 사망한 영가, 이런 영가의 기운이
습한 기운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살펴야 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은 이 친구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 28살 의뢰생. 자, 주위에 경쟁자가 상당히 많은 해네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할 길을 찾아라. 재물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경쟁자들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경쟁을 하는 과정이고 또 재물이 넘쳐나는 해이고 하는 일마다 재수가 있는 일들이 왕왕 생기는 그런 해인데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 행운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을까? 자, 자기가 첫째 인복을 써야 돼요. 노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주위에 조력자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야지만 자기한테 굴러 들어오는 행운을 누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혈기왕성하겠는데 네네. 애정은 좀 어떨까요? 그렇죠. 남노를 막노라고 꽃다운 나이기도 하지만은 아주 애정운도 활발한 나이일 수 있죠. 하지만 이분들은 결혼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2022년에는 썸을 타고 또 인연관계를 유지하면서 29이 지나고 30, 31살에 어떤 화촉을 밝힌다면 그지없겠죠. 네. 이제 40살 개생분들. 네, 개생애 같은 경우는 희망찬 2022년이다. 어찌 보면은 결실의 2022년이다. 노력은 물론이고 어떤 주위의 조력자, 귀인의 도움이 크게 오는 해다. 음이 나고 싹이 나서 재물이 따르게 되는 해. 또 부동산 취득, 매매, 직장인도 직장 변동수 그거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을 것이다.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네, 개생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자,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 있죠. 그 자만은 금물이죠. 또 혼자보다는 협력자와 함께 하는 것. 자기 일이라 할지라도 같이 추진할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해이고요. 목표 설정이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꼭 확인을 한 후에 한 우물을 파셔라. 한 우물을 파야지만 어떤 미래에 대한 가치도 오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으며 어떤 그 승부수를 던지는 해이다. 네. 52살 신혜생. 네, 신혜생은 52세가 됐는데요. 71년생이죠. 2022년에는 대기란 해라고 보는 거죠. 특히나 직장인에게는 그 직장인들 동료 간에 원활한 소통을 해야지만 후회할 일이 안 생기고요.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소한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어. 그런데 난데없는 대박이 터져오는 거야. 그게 좋겠죠. 신혜생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거는 서서남쪽이 세파방인데요. 이 방향에 문상을 조심하고 조문, 잘못 가면 상무살이 쳐질 수 있고 인간 구설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을 잃을 수가 있고 또 향락에 빠지거나 함정에 빠져서 자초할 수 있다. 이분들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좀 몇 월 달 정도에 조심해야 될까요? 그렇죠. 1년 12달 조심할 수가 없겠죠. 알고도 또 잊어버리고 그러거든요. 이제 금전운이나 이런 열리는 쪽은 2월, 3월, 5월, 7월 달 요때는 또 아주 그냥 왕왕 이제 승부수가 잘 던져지는 달인데 1월, 4월, 8월, 9월, 11월에는 우한이 끼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초에 액매기를 하고 누릴 거는 누리고 애고를 물리쳤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64살 기회생. 나쁘지 않는 해라고 할지라도 비교적 좀 낙하된 그런 기운이거든요. 하지만 모진 악풍은 아니기에 소소한 수익이 새록 나는 해라고 볼 수 있고요. 인적 교류 또는 이제 물적 교류를 원활하게 해야지만 부동산 거래, 구직자는 취직, 또 경영자는 사업에 큰 차질이 없겠으나 어떤 사기의 기운을 잘 피해야 됩니다. 건강을 유지를 잘 하셔야 되고요. 기회생의 좋은 달은 5월, 6월, 7월. 자, 조심조심하고 잘 살피고 해야 되는 그 달은 2월, 3월, 5월, 10월, 12월이에요. 그래서 이 달들을 잘 살펴서 건강한 한 해를 잘 맞이를 하시길 바라고요. 건강한 해를 좀 맞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